안녕하십니까. 총책 이기동 방송의 이기동입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범죄가 계속 기승화되고 있고 또 진흥화되고 있어서 세상에 희한한 것들도 너무 많고, 제가 대국민 계몽 범죄 예방을 한번 일으켜서 앞장서 볼 테니 방송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많은 공감, 많은 관심 가져다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즘에 보면 참 희한한 범죄가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스미싱과 그리고 절도를 결합한 범죄. 스미싱은 SMS 문자 서비스와 피싱의 합성어입니다. 문자로 악성 앱을 유포를 시켜서 핸드폰을 감염시킨 다음에 개인정보를 가로채가는 방법인데, 이제 사기범들이 대포 통장이 구해지지가 않자, 그리고 일일 출금 한도가 많이 내려가고 또 30분 지연 인출 제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돈을 찾아서 이제 직원들한테 전달을 해라, 우리가 보관하고 있을게,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으면 누군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돈을 훔쳐가는 행위, 그리고 돈을 가로채가는 행위, 이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제 범죄 수법은 어떻게 하면 이제 예방이 되는지,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범죄가 진흥화되는 건지, 또 어떤 피해가 일어나는 건지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펼쳐드릴 테니까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마음속에 좋은 지혜를 챙겨 놓으셔서 두 번 다시는 사기범의 날카로운 칼날에 두 번 우는 이제 국민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카드가 결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지도 않는 안마기가 결제가 되었습니다. 소액 결제가 결제되었습니다.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사기범들이 이런 문자를 유포를 시킵니다. 유포를 시키면 내가 구매를 안 한 입장에서 당연히 이제 호기심을 갖고 이상한 정황이 일어났다 생각하고 전화를 해볼 겁니다. 자, 이 전화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전화를 한다고 해서 돈이 바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닌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정황에 대응을 해준다는 자체에서 이제 불상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는 이제 전화를 걸면 이상한 것들이 전화를 받습니다. 그 이상한 것들이 누구냐? 당연히 사기범들이겠죠. 그러면 이제 신용카드 회사를 사칭하고 또 다날 소액결제 회사를 사칭하고 택배 회사를 사칭하고 전화를 걸면 나는 안마기 승인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세탁기 산 적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상대에서는 요즘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가지고 이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그러면 정말로 이제 결제한 사실이 없다는 이야기죠. 근데 없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취소를 해주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해야 되니까 수사기관에서 전화가 가면 이제 수사에 협조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협조를 해달라고 하고 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절차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러고 나서 전화를 마칩니다. 이제 사기범들은 이렇게 사무실에, 해외에 있는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쪼르륵 앉아가지고, 자, 이번에 내가 이제 택배기사 역할을 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신용카드 역할을 했으니까, 내가 다날팀 소액결제 회사 역할을 했으니까 네가 이제 경찰 역할 해야 될 이제 정황이다. 그리고 나서 또 전화 발신 조작을 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전화를 겁니다. 누구누구 고객님 됩니까? 예. 좀 전에 신용카드 회사에서 전화 받았죠. 택배 회사에서 전화 받았죠. 받은 게 맞아요. 왜 쪼르륵 앉아서 그 정황을 만들었으니. 지금 2차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어느 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 누구누구입니다. 또 그 전에 말부터 거창하게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라 그러고 발신 번호도 또 112 경찰로 이렇게 전화가 오니까 현혹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됐었을 때 이제 링크를 하나 보내줍니다. 지금 어디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우리도 조사 중에 있으니까 핸드폰이 그리고 뭐 신용카드가 보안 강화 서비스에 가입을 해야 되니까 지금 링크 보내준 거 다운로드를 하나 받아라는 거예요. 이 다운로드를 하나 받는 순간에 이제 핸드폰이나 그리고 PC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좀비폰이 되는 거죠. 내가 어디에 전화를 걸어도 그리고 내가 이제 어느 기관에 전화를 걸어도 사기범들이 다 당겨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랑 통화를 하는 게 아니라 사기꾼들하고 통화를 하고 있으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경찰은 이제 막 우리가 조사를 좀 진행을 해보니까 그쪽 명의로 된 뭐 대포 통장이 20개가 발견되었다. 이 누군가 통장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양도를 하거나 대여한 사실이 있느냐,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정황을 또 던집니다. 이렇게 정황을 던졌었을 때는 이제 자기도 황당한 거죠. 사기 수법은 딱 두 가지 정황입니다. 당황한 정황을 만들어서 돈을 가로채 가거나 아니면 달콤한 정황을 만들어서 돈을 입금을 받거나 딱 두 가지 정황이에요. 그렇게 됐었을 때 이제 경찰에서는 뭐 자꾸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고 이 악성 앱 다운로드 받으라 그러고, 그리고 또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으니 통장에 잔액이 얼마가 있느냐, 그러면 하나은행에 얼마 있다, 우리은행에 얼마 있다, 뭐 기업은행에 얼마 있다, 자기가 어느 통장에 얼마가 있다는 걸 불러줘 버립니다. 왜?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불러주는 거예요. 이 수사기관에서 지켜준다 그러니까. 그러면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으니까 이제 돈을 다 찾아서 가지고 있으라고 합니다. 자, 그 돈 찾아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 계좌에 넣어놓는 게 안전한데도 돈을 찾아서 가지고 있으라고 그래요. 왜? 이제 사기범들이 빼들어 가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은행에 가면 은행 직원들은 이제 입출금 거래 내역이 없는 사람이 한꺼번에 와갖고 많은 돈을 출금을 하면 이제 물어봅니다. 이 돈 어디에 쓸 거냐고. 그러면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기범들이 먼저 그 피해자들한테 이제 유혹을 시켜 놓습니다. 은행 직원들도 믿지 마라. 왜? 은행 직원들이 요즘에 횡령을 해서 돈을 들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다. 그쪽 돈을 은행 직원들이 노릴 수가 있다. 그리고 당신 돈을 지켜줄 사람이 우리밖에 없으니까 우리 말 들으라. 우리는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거창한 말을 막 던지면서 이제 피해자를 안심을 시키고 또 현혹을 시킵니다. 그러면 돈 지켜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라 그러니까 돈 찾으러 갔었을 때는 그럼 뭘 하면 되겠습니까? 자녀, 뭐 결혼 자금이라고 이야기해라. 차를 사는데 필요한 이제 용도라 그래라. 그리고 전세금, 보증금이라 그래라.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사기범들이 시키는 대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돈을 출금을 해서 은행 창구에 가면 은행 직원이 어디에 쓸 거냐고 물어보는데도 이제 이 피해자는 엉뚱소리를 하는 거죠. 지금 사기범들한테 세뇌가 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돈을 찾아서 이제 집에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까, 자, 그쪽도 지금 대포 통장이 20개가 나왔고 피해자 신분으로 이제 전환될 수가 있으니 수사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안전한 곳에 보관을 해놓겠다. 우리 직원들한테 이제 돈을 전달을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전에는 이제 사기범들이 대포 통장이 구해져가지고 통장을 들고 있었을 때는 안전한 계좌로 돈을 이체를 하라고 했었을 건데, 요즘에는 대포 통장 구하기도 어려워지고 또 일일 출금 한도도 제한이 되고 또 30분 지연 인출 제도로 돈도 많이 잠겨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돈을 찾아서 전달해라는 이런 범죄 수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것은 이거 좀 이상하다는 정황이 들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에 전화를 걸어도 은행 직원이나 뭐 금융감독원이나 경찰한테 전화를 걸어도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런 범죄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사기범이 받았기 때문에 엉뚱소리 하는 거예요.
이런 범죄가 일어나고 있으니 수사기관이 시키는 대로 해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조치를 할게. 그리고 끊고 경찰서에 또 전화를 해봐도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고 또 이런 범죄가 기승 부리고 있으니 원칙이 이렇고 규칙이 이렇다 그러니까 돈을 찾아서 전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이런 범죄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절대 다운로드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출처가 불분명한 건지 제대로 된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30만원, 50만원 결제됐다 문자 보냈는데 이 대응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돈 빠져나가면 자기 카드나 그리고 소액결제나 은행 대표번호가 있습니다. 입출금 거래 내역 쭉쭉쭉 연달돼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 거기를 대조를 해보면 돼요. 거기 결제 안 됐으면 결제가 안 된 겁니다. 굳이 전화를 걸어서 대응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대응을 하는 순간 나는 안 낚이겠지 하지만 무조건 피해를 입게 돼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핸드폰이 악성 앱이 감염이 되어 가지고 지금 누구랑 통화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정황이 일어나면, 이상한 정황이라는 것은 돈을 찾아서 전달해라, 은행에서, 경찰에서, 금감원에서 무슨 돈을 찾아서 전달을 해랍니까? 이런 정황들이 이상한 정황이에요. 초년생이나 사회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이게 이상한 정황입니다. 이런 소리를 했었을 경우에는 내 핸드폰이 악성 앱에 감염이 되어 가지고 지금 사기범들과 통화를 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이제 다른 전화기, 지인들, 친구들, 가족들 전화기를 받아가지고 기관에 전화를 걸어서 이제 정확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자, 대출권에서는 절대, 그리고 금감원, 경찰청에서는 뭐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 돈을 상환해라, 싼 이자로 태워준다, 뭐 돈을 이체를 해라, 보관해라, 전달해라,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이런 소리 했었을 때는 99%가 아닌 100% 사기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자, 내 일은 아니지만은 내 혼자만 알아서 이 범죄 예방이 안 됩니다. 우리 가족들이, 친구들이, 지인들이 이런 범죄에 이제 연루될 수가 있으니까 이제 많은 공감, 많은 이제 관심 가져다 주시고, 지금 총책 이기동 이제 방송에 아직도 구독자가 아닌 사람들은 빨간색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더욱더 이제 좋은 방송으로 범죄 예방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